증여는 하고 싶은데 목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식 또는 펀드를 활용하자. 꼭 좋은 주식, 좋은 펀드를 증여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식이 좋을지는 김성욱의 너나 잘하세무의 김성욱 세무사입니다. 통상 가족끼리의 용돈은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액의 용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추석에 만난 할아버지께서 교육비로 5천만 원을 주신 경우, 사업하시는 삼촌이 용돈으로 500만 원을 주시는 경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가족 간 주고받는 용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5천만 원을 교육비로 줘야 한다면 부담스러우시겠죠? 친구가 50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면 부러우시겠죠?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란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증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증여공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증여공제는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다만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되고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의 이 금액 기준은 10년간의 증여 금액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공제 한도액 이내에서 증여를 했다면 자녀가 30대에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납부세액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이 되었을 때 또 2천만 원,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까 5천만 원,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도 5천만 원. 이렇게 증여공제를 잘 활용하면 자녀가 30대에 1억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이 금액을 잘 운영했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액인데 뭐 어때? 증여공제 한도액 이내인데 뭐 어때? 어차피 증여세 납부세액 없는데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세를 위해 꼭 증여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증여 한도액이 10년 합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이를 알 수 있겠죠.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 기산되도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결혼 전 1억 4천만 원씩 각자의 집에서 증여를 받았고 여기에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추가로 활용하면 4억 8천만 원,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하면 서울에서도 집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증여세 문제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공제를 활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꼭 하자. 추가로 팁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하고 싶은데 목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유기정기금 증여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기정기금 방식은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해서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간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총 2,268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 이 금액을 120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로는 18만 9천 원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매월 18만 9천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으면서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팁입니다. 주식 또는 펀드를 활용하자. 이 방법은 다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꼭 좋은 주식, 좋은 펀드를 증여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식이 좋을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주식 또는 펀드로 증여를 하면 신고한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자녀의 재산 증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증여세를 조금 납부하더라도 증여를 하자. 자녀가 성인인 경우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 원의 납부세액이 산출이 되고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면 증여세 485만 원을 부담하고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4.85%의 이자만 내고 1억 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똑똑한 증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욱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